안녕하세요. 홍준변리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특허 도면과 관련된 설명과 이해를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흔히 이제 상담이나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의외로 특허 도면에 대해서 물어보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허 도면을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그런 이미지들은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선으로 구성된 선도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면들을 다 우리가 설계해서 와야 되느냐, 다 준비해서 와야 되는지,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제품을 준비 중이신 경우라면, 이런 2D나 뭐 3D 도면들을 준비가 되어 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업체에 의뢰를 하신 경우라면, 그런 CAD 도면이라든지 3D 도면들을 준비해서 주시면 보통 저희들은 그런 도면 자료를 기초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그런 도면이 없다 하더라도 대충 그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실 수 있을 만큼 정도만 스케치를 해오셔도 저희가 나머지 부분들은 참작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요즘 실무에서는 한 반 이상은 이제 도면들을 이미 설계한 도면들을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사진이나 스케치를 갖고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어떤 설계 자료나 이런 건 없다. 그러셔도 얼마든지 저희가 도면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이런 특허 도면들은요, 보통은 이제 특허 사무소 내에서 도면사라고 불리는 도면 작업을 해주시는 그 스태프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프리랜서로 도면 작업을 해주시는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저희들도 직접 의뢰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특허 도면들은 크게 이제 지식재산권 중에서는 특허 아니면 실용신안 디자인과 같은 그 권리 범위에 도면이 쓰이게 됩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허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필수는 아닙니다. 도면은 선택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실용신안은 도면이 반드시 필수고요. 디자인도 도면이 필수입니다. 자, 특허는 왜 도면이 선택적이냐? 특허는 이제 보호하는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도면이 필수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레시피라든지 뭐 이러한 뭐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특허 도면을 보면서 설명할 내용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면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허 중에서도 어떤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주요 권리 범위 내용에 속한다 그러면 도면 제출은 거의 이제 필수가 되겠죠. 자,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보호 대상이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이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도면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절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면은 반드시 필수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에 들어가는 사용되는 그런 도면들은 반드시 이렇게 뭐 CAD 도면이라든지 이런 설계된 도면만 꼭 필요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정도라면 이렇게 그려진 도면이 아니라 사진으로도 얼마든지 도면 대용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특허 도면 같은 경우에는 개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개수의 제한은 없고 대신 발명을 설명하는데 충분하다 할 만큼의 도면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특허 도면 같은 경우에는 도면 내에서 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구성과 관련된 부분들, 구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특허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지시선들이
다 이렇게 따져 있고 표시되어 있고 거기에 아라비아 숫자들이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그 넘버링들이 그 숫자들이 표시하는 것들이 이제 도면 부호라고 하는데 그 도면 부호들은 각각의 구성을 구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숫자로 이렇게 구성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그런 이제 뭐 우리 제품 사용 설명서나 이런 거 보면 다 친절하게 한글로 문자로 다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각 파트에 대해서. 특허 도면은 특이하게도 어, 도면 자체에다가 물품에 대한 설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지시선을 이용해 가지고 각각 도면 부호를 매겨 가지고 그 발명에 대한 설명은 명세서 내에 상세한 설명 중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일반 우리가 그 제품 사용 설명서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도면하고 큰 차이점이 되고요. 자,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의 경우에는 도면 부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설계 도면이나 이것들 보면 어떤 그 물품의 규격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뭐 치수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이렇게 도면 내에 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디자인 도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표시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도면 보면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좀 너무 이게 단순하다, 너무 깔끔하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날것에 도면만 표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도면 내에는 그러한 지시선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 표시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어떤 뭐 절단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표시하기 위한 그런 지시선들은 허용이 되지만 그 밖에 어떤 도면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어떤 도면 부호를 붙인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면의 개수에 제한은 없는데 보통은 도면이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5개에서 한 10개 정도면 얼마든지 발명의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고 도면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뭐 사이즈 규격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그려야 된다라는 것은 딱히 정함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도면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그려야 된다든지 또 이런 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랑 뭐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고 뭐 위에서 바라봤을 때 아래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정투상도법에 의해 가지고 각각의 도면을 제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자인 제도도 최근에는 이 도면과 관련된 그 요건들을 많이 완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필수적으로 뭐 사시도 정면도 뭐 평면도 배면도 뭐 좌측면도 우측면도 이런 식으로 도면이 모두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요즘은 도면 그 자율화 양식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고요. 일부 측면 도면들을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3D 도면도 디자인을 추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도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측면들에 대한 도면을 따실 필요가 없이 바로 그 3D 도면 자체로만 업로드 시키셔도 심사관들이 그것을 얼마든지 돌려보면서 이것이 어디 도면이다 뭐 이렇게 보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도면 하나를 작성하는데 시간은 물론 이제 그 도면의 난이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대략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도 제가 그 도면사분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실제 녹화한 영상인데요. 자, 이런 도면을 하나 작성하는데도 적어도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도면들이 하나하나 그 특허 도면이나 뭐 실용실한 디자인 도면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도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보이는 그런 볼 수 있는 그런 양식들하고는 좀 달라서 처음에는 좀 신기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그렸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 저희도 그 보면은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잘 그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도면을 작성하는 법을 그 가르쳐 주는 뭐 학원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는 듣지 못했고요. 대부분은 이제 특허 사무소에서 기존에 작업하시던 그 분으로부터 이렇게 도면 작성 교육도 받으시고 아니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캐드 사용 같은 경우는 학원이나 이런 데서 배울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독학으로라든지 요즘 유튜브나 이런 곳에 강좌가 많으니까 그런 곳을 통해서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략 도면도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작업을 하신 분들이 어, 그 어느 정도 이제 도면을 이제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경력에 따라서 그 품질 차이가 꽤 납니다. 도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러한 그 숙련자분들하고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것이 변리사인 저로서는 또 영광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특허 도면에 대한 그런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특허 사무소에 가면 웬만큼은 다 작업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은 좀 생소한 영상이었죠. 저희 특허 사무소 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그런 도면들에 대한 그 도면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